자, 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역사 연구 관련된 7차 지도, 교과서 관련된 내용 한번 강독을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248페이지 표 보세요. 네, 7차 248페이지. 네, 강독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국 근대의 역사학은 일제 식민사학에 대응해서 민족사를 수호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 민족주의 사학의 목적으로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국 계몽 사학의 정통을 이은 있죠. 자, 이때 예국 계몽 사상이라는 것은 이 구한말 때 있죠. 구한말 때. 예. 구한말 때 그 내용을 얘기해요. 자, 민족주의 사학이 1920년대 성화였다. 먼저 이제 박은식을 이제 보면요. 자, 박은식은 이제 그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 과정을 밝힌 한국 통사하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썼죠. 그래서 이 한국 통사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국가나 민족의 음악은 국혼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고 이 국혼이 바로 역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된 것은 혼이야, 혼. 음, 국혼. 혼이라는 것은 백과 달리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죠. 국어라든지 국사 등등 간념적인 걸 때문에 국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혼이 살면 나라가 망해도 언젠가는 부흥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인데, 자, 이런 이제 신치호의 이런 그 혼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간념사학이라고 하는데, 이 간념사학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객관적인 정세 파악을 못 한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신채호를 보죠.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썼죠. 예, 구한말 때. 그래서 독사신론에서 대한매의 신볼 연재여 임나일본부와 일선 동조론을 비판하고 주로 고대사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조선상고사와 조선상 연구초를 이제 저술했다는 거. 그래서 주체적인 한국사를 정리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선상고사하고 조선사 연구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조선선거사는 단군에서 백제 멸망까지 서술된 고대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그래서 아는 우리 민족이고 비하는 다른 민족이죠. 이걸 이제 투쟁을 이제 하는 게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그 원동력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통해 정신활동의 어떤 결과물로 봤다는 거. 그래서 민족의 대외 경쟁에 초점을 맞춰갖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지를 냈고 투쟁의 정신상 이런 것도 실천적 역사학을 강조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선선거사에서 좀 알아볼 것은 뭐냐면 고대사 발전 과정을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이런 계통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계통을 파악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신민사학의 일선 동조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율성론을 극복을 했다. 그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는 전에도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건 난가 사상이죠. 한항정신을 강조했어. 그래서 이제 이 수소교단은 단군을 숭배하는 우리나라 고유 종교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서 난가 사상은 나중에 고구려의 선배제도를 거쳐서 신라의 하백제도까지 연결됐다. 뭐고 이제 있는데 이게 남한 요초를 거치면서 세트하다가 노총의 서경천도 계기로 맥이 끊겼다는 거죠. 그래서 노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천년 제일 대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전에 자주적 기세들이 기상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대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모총의 경고망동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 이 조선사 연구초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자, 이런 조선 상고사나 조선사 연구초 등을 저수해서 주체적인 한국사를 정리해서 민족주의 역사 기반을 확립했다는 거. 특히 그는 고유의 난가 사상을 크게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1920년대 후반에 노동자 농민운동이 활성화한 가운데 유물사관의 사관을 역사학에 적용하자는 사회경제사학이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한국사가 세계사적 역사적 발전 법칙에 입각해서 발전하였음을 강조를 한 백내원의 조선사회경제사나 조선봉건 사회경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여졌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백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조선사회 경제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사를 이제 주로 서술한 거고, 조선봉건사회 경제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를 이제 주로 서술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발전 과정을 세계에서 여러 민족들과 궤적을 같이 하는 이론론적인 번준법적 역사 발전을 해서 규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중세를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는 걸 밝혔고, 예. 그래서 보통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일종의 중세로 봤죠. 그래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정체론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토지 국유제나 중앙집권적 관료제인 중세로 봤다는 거. 봉건사의 부재론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 학계에도 영향을 미친 자본주의 맹하론 있죠. 예, 자본주의 맹하론을 도입을 했다. 이런 개념들에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인보, 안정원, 문희평 같은 일제 민족 말세 정치에 대응해서 민족 정치 그 다음에 조선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 자,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이제 정인보 관련돼서 나왔죠. 정인보는 어를 강조했죠. 이걸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 조선학 운동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재홍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안재홍은 이제 그 민족주의 간념성,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그 사회 경제사, 보편성, 문헌고증학의 실증성 이런 것들을 혼합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해방 공간에서 국민당을 창당했고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내걸었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비판하고 국민 계노 대중공생을 강조했다. 예전에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국민이 모두 노동하고 대중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해서 이 안재웅 하면 이제 이걸 봤던 신민족주의 이론을 제시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조하면서 신민사학과 사회경제사학에 대응했다. 그들은 1934년에 또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아서 여유당 정서를 계기로 조선화 운동을 또 전개를 했죠. 자, 조선화 운동은 한국 고유의 문화와 고유성, 특수성, 보편성을 학문적으로 체계하고자 하는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다. 예,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유성과 특성을 또 강조하면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해요. 이때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경제사학처럼 서양 중심의 어떤 유물사관이 아니라 그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상들, 어떤 근대성 이런 것들 얘기죠. 여기를 어디에서 찾아냈어요? 보편성과 고유성을 이제 그 같이 할 때 시락이라는 개념에서 찾았죠. 조선후기 시락이라는 개념에서 이걸 찾기 시작하죠. 자, 이후 역사적 사실은 정확하고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실증사학이, 문헌고증사학이 일어나서 이때 이제 그 이병도나 송진태 같은 사람이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진단학부를 발간하죠. 그래서 한국사 연구에 힘썼다. 예. 자, 거기 이제 뒤에 본 탐구활동 보면 박은식의 한국통사 서원 있어요.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이제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으니
그것은 나라의 형체고, 이 형체는 백을 의미해요.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정신은 혼을 얘기하죠. 이제 한국의 형체는 없어졌으나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은 오로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것이 통사를 저수한 까닭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신을 강조한다. 예. 일종의 관념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인부의 얼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얼사상 이것도. 예. 그 얼은 인간의 존재며 핵이며 그다음 자성이자 불사분명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활동한 곳으로 역사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예. 자, 그리고 그 위에 신체의 조선상고사 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인류사의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그래서 요때 아라는 건 우리 민족, 예. 그 비하는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백나온의 조선봉건 사회경제사도 좀 봐두시고요. 이것도 기출사료로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보면 우리 조선은 역사 발전 전 과정에서 가장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활동의 외연적 특징 등 다수의 차이가 인정되더라도 외관적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 발전 법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게 아니며 세계사적 이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동일한 발전 과정을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정체성론을 극복했다. 의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종교 활동 넘어가기 전에 15년 개정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먼저 이제 그 미래인 교과서 202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민족주의 사학 역사를 지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신민사관에 맞서서 박은식과 신채호 등은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주적인 민족사를 연구하여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면 언젠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한 박은식은 민족 정신을 조선 국호로 이제 강조했고, 한국 통사나 한국 독립운동 지휘사를 저수해서 일제 침략과 민족의 어떤 독립운동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박은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박은식은 국가나 민족의 종망을 국혼의 종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국혼을 간직하는 핵심 요소인 국사야말로 민족 멸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같다. 그래서 한국 통사들 저수사에서 일제 한국 침략 과정을 폭로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수해서 식민지 과정을 및 식민지 시기의 항일 민족운동 운동사를 정리했다.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지휘사는 좀 약간 논조가 좀 다르다 있죠. 그래서 멸망의 원인은 한국통사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았고, 근데 이제 한국독립운동지휘사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민중의 동향에 대해서 한국통사는 좀 부정적으로 기술한 데만 해서 한국독립운동지휘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중간에 무슨 운동?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3.1운동 때 이제 민중의 어떤 역량을 판단하고 지은 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야. 하여튼 국외 독립운동을 문바쳤던 이제 신치호는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민족 중심의 어떤 자주적인 역사관을 그 수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사 연구에 이제 주력해서 조선상고사나 조선사 연구초를 강조했고요. 이 사람은 난가사상을 이제 강조했죠. 자, 그다음 국내에서는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 등이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맞서 문화가 살면 민족이 죽지 않는다. 신념안에 조선화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조선화 운동은 조선의 고유했건 그다음 조선 문화의 특색, 조선의 정통을 청룡해서 학문적 체계하는 운동이고요. 1930년대 중반에 이 운동은 한국의 정통사상과 문화 속의 고유의 특성을 찾아내어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특히 조선국의 신학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정인보하고 문일평이 있는데 안재홍하고 안재홍은 강보구의 신민족주의 사관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신민족주의사가 자세한 내용은 전 시간에 좀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민사 간의 극복에 나선 사회경제사학이나 실증사학 이렇게 보면, 자, 민족주의 사학이 민족 중심을 강조함과 달리 백나우는 마르크스 유물사 간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사학을 내세웠다. 그는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한국사도 그 당시 일본처럼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사회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다고 기수했다. 이로써 한국은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한 스스로 근대할 수 없는 신민사관이라고 주장을 했다. 한편 역사가가 주관적 판단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실증사학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 무능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 역사를 소수하려고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민사관하고 민족주의사,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 관련된 사료가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요 자료 2번하고 자료 3번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사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214페이지 보세요. 해당 교과서. 조선왕 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위에 걸 좀 보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석중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석중문. 그래서 연구 대상 한국에 나비로 한정되는데, 그는 이제 조선의 생문학도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가학이 왜 조선을 가학에서 왜 조선을 강조했냐? 이게 석중문은 우리 입장으로 때는 거의 이제 뭐냐면 듣보잡 같은 인물인데, 하여튼 뭐 생문학계에서는 좀 약간 유명하겠죠. 예. 자, 일제는 한국 고유의 문화를 억눌려 일본을 동화시키려고 했다. 자, 이에 반발해서 학술 분야에서 조선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왔고, 석주명은 조선적 생문학이라는 자연과학을 넘어 인문을 포함하고자 생각했다. 한국의 나비아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뒤쳤을 때 역사가였고, 때는 역사였고, 우리나라 나비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사투리 연구할 땐 국어학자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의 활동이 조선적인 것에 관심이 폭발했던 것은 그 당시 조선어 운동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선어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931년에 신간화 해소된 이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합법적 틀 안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벌였고, 자, 일본인들은 식민지 연구에 맞서서 한국적인 것의 의미를 찾고 한국 사회 주체적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조선화 운동이 대표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안재홍과 정인보는 같은 시학자들이 정인보 시학자들이 조선의 실정에 맞는 조선사의 발전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았다. 이에 이제 이들은 정영의 정서를 모아 1938년 여유당 전설을 완간하여 시학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유당 전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영의 어떤 여러 서적들을 모아서 문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영의 시나 경서에 관한 새로운 해석, 역사, 지리, 의학 연구,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논의에 대한 저자물로 망라한 것이다. 자, 이 책은 1934년에서 38년에까지 활자본 76책으로 신조선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조선화 운동은 우리말과 글, 우리 역사와 같은 민족문화 연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실정에 관한 연구와 한국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관한 탐구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민족 정서를 탐구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한국의 미라든지 그다음 건축, 그다음에 탑 이런 것들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그래서 고유소액 같은 사람의 뭐 타파 연구 같은 것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안재홍과 정인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정인보를 보죠. 정인보는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사람이죠. 예문으로 연희전문학교에서 한문학과 조선문학을 강조했고요. 이익과 적용 등 그 학문 연구를 경향을 시작으로 규정했고 한국인들의 언어를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정인보는
한사군의 실제를 이제 부정하고 그 강개토 대항비를 새롭게 해석해서 일제 한국사관을 대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강개토 대항에 보면 신명주 기사 중에 일본이 자의적으로 도해의 주체 일본을 받는 데 반해서 이 도해파의 주체를 고구려 해석을 해서 임나일본부를 비판했던 사람이 이 정인보야. 정인보. 자, 안재홍은 이제 그 앞에 얘기를 좀 했지만 이 사람은 조선어학회 사건에 구속되기도 했고 나중에 신민족주의 사학을 또 뭐냐면 제시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역사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렇게 있는데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박은식은 한국 통사를 써서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비판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질서와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도 썼다. 신채원은 고대사 연구를 주력해서 조선상고사 같은 것들 썼고요.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을 이제 해가지고 한국 고유의 문화적 우수성을 이제 찾는 민족운동을 이어졌고, 자, 학교에서 한국사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사 연구 성과가 다양한 한국사 책들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민족의식을 일깨웠다는 거. 그 다음에 백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주의 역사 입장에서 조선사회 경제사를 썼고, 그래서 한국사가 세계사적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있으면 강조하고 정체성을 비판해서 왕실 중심의 역사 서술에 경종을 울렸다. 예. 그 다음에 진단학회가 이제 진단학과를 발행을 했고, 자, 백나원에 대한 의견은 그 밑에 주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조선왕 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 조선왕 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이 조선왕 운동에 대해서 민족주의 측이나 그다음에 사회주의 측에서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백나원은 참여하면서도 완전히 100%뭐 거기 공감해서 참여한 건 아니고 비판적 지지를 하면서 참여를 했어요. 그 부분적 참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백나원은 조선왕 운동의 간접적 가학관이나 방법론에 반대하면서도 비판적 조선학을 주장하면서 조선왕 운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자, 이런 백나원의 유연한 생각과 활동은 학술단체와 학자들의 연합체인 중앙아카데미아 창설 주장까지 이어졌다. 자, 일제 탄압을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는 강복 후의 조선학술원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한국사 교육의 현실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자, 우리의 것의 의미를 찾아 한국사의 발전을 이루겠던 학술민족운동은 조선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상고사를 통해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선조대활동 주체를 그렸다. 신치호죠. 신치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한국통사를 지은 사람은 이제 박은식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실차를 좀 볼게요. 자, 교육계 민족운동 이렇게 보죠. 자, 이거는 이제 실력 양성운동 차원에서 한번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1910년대 조선에 성립되었던 일본인들 교육시설과 한국인들 위한 시설 차이는 컸다. 3.1운동 이후 문화통치 이후에 교육시설이 확장되었다고 하나 한국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한국 식민화를 위해서 우민화 교육을 한국인을 위한 민족교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족교육기관으로선 사립학교, 종교계통의 학교, 개당서단, 강습서, 야학 등이 시설면과 교육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지만 민족의식 고양시킨 데 이바지였다. 그 다음에 사회계층에서 각층에서 일제의 식민지 동화 정책에 반대하는 조선인들의 본의의 교육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한규수나 이상재 등이 지도자의 조선교육회를 조직했고요. 이 조선교육회는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1920년 4월에 조직한 단체고 그 외에도 조선여자교육회라는 단체도 있어요. 자매단체죠. 자, 그다음 3.1운동 이후에 이제 계몽 차원에서 교육운동을 좀 더 발전시켰다. 그 이후 이제 이름을 조선교육협회로 개칭을 했고요. 그래서 기간진 신교육과
노동의 악 총소를 발견했고 조선어 강습소를 개최하는 등 교육 대중화에 기여했다. 자, 조선총독부에서는 대학 설립을 요구했으며 무산되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조선천흥연합회와 언론기관 협조 속에서 전개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인 20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언론활동 금지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이제 1910년대 한국인대 언론 활동을 금지했다. 3.1운동 이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신문과 개벽, 삼천리, 그다음에 잡지 등이 발행됐고 언론은 사회주의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거나 문학, 예술, 역사 등을 소개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했고 민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 이로 인해서 기사 삭제나 압수, 정관 등 정부는 처분받는 경우도 많았다. 자, 그 다음 이때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죠. 일제는 식민지 우민화 교육을 맞서 사립학교, 그 다음에 우민화에 맞서서 사립학교, 개정서당, 야학 등 대중교육이 세워져 민족교육이 담당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야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야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일본이 보통학교를 많이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문화통치 때 이제 3면 1교시를 내세워서 보통학교를 많이 세우려 했지만 실제 보통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전체 인구의 뭐 10% 정도 요밖에 없었고 그 이유는 이제 일단 학비가 비쌌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당시 야학이 많이 행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야학은 후에 이제 뭐 소작쟁이라든지 노동쟁이도 영향을 줬고 민족 의식의 향상에도 영향을 줬어요. 자,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가 세운 공립보통학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하고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배움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위해서 야학이 전국 방방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자, 야학은 생활이 어려운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층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대상으로 하여 대중의 강한 교육률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다. 자, 야학은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계몽야학도 있었지만 농민,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경우도 많아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도 영향을 주었다. 자, 거기에 또 개장서당이라는 게 있죠. 자, 개장서당은 기존 서당과 달리 한문뿐만 아니라 국어나 역사, 지리, 산수, 체조 같은 과학 등을 가르쳤고요. 그러니까 근대식 학문을 또 가르쳤죠. 학년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1910년대 이걸 많이 세워줬으며 근대 학문을 가르쳐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개당서당을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 서당 규칙 같은 걸 일제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서당의 인허가라든지 뭐 서당에 쓰는 교재 같은 걸 통제를 했어. 자,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사립학교는 일제 강점 이전에 절반 정도 줄었고요. 이건 사립학교정 때문에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영을 만들어서 야 만약 허가 받는 사립학교만 이제 운영하도록 했죠. 그래서 급격한 어떤 감소를 불일으켰다. 사립학교령. 그 다음에 개량서당도 위축됐다. 자, 1920년대 청년 학생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야학이 많이 설립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종교 활동을 볼게요. 그 앞에서 이제 종교 활동을 이제 좀 얘기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항해 운동을 했는가 종교 단체들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7차를 보죠. 7차. 자, 삼일 운동을 준비하는데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교단 차원에서 저용할 수 없었던 종교계는 별도로 외곽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그 비밀리 항해운동을 전개했다. 왜냐 교단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까놓고 이제 반일적인 활동을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에서 나가는 보다는 교단의 주변에 있는 외곽 단체에서 항해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도교는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 가장 민족주의고 활동적인 종교로서 개벽 등의 잡지와 출판, 교육, 문화 등에 관심을
성과를 남겼으며 기독교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와 조선기독교여자청년회 연합회 등의 단체와 문화 단체를 통해서 문화운동에 기여했고, 자, 농촌 강습소 운동을 통해서 농민 등을 계몽하고 의식의 교육을 도모했다. 자, 일제 말기에는 신사참배라는 큰 시련을 맞아 이들 거부하여 투옥되거나 학교가 폐교되기도 하였다. 자, 천주교는 선교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고아원, 양로원 등의 성립 등 사회개혁 운동을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 운동을 전개했다.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어요. 예. 다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민반 있죠. 위민단. 그 위민단을 조직을 했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고유의 이제 민족 종교였던 대종교였죠. 그래서 대종교는 일제 탄압해서 본부를 만주로 이동해서 포교 활동을 했고, 민족교육학교를 전국 각지에 설치됐고요. 그다음 대종교가 중심돼서 이제 독립운동단체는 중강당 있죠. 중강당은 후에 이제 북로군정서군으로 이름이 바뀌죠. 청산리 대첩 관련돼서. 자, 식민지 이후 조선총독부는 불교계를 통제하려고 했고, 한영호는 삼일운동 이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조선불교 유신회든지 조직에서 사찰령 폐지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종교분리운동이나 친일주의 성토운동을 전개해서 총독부 정책에 맞서 싸워나갔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만당을 또 만들었다고 했죠. 만당. 그 다음에 이제 박준비가 창시한 원불교는 불교의 현대화, 생활을 주장하면서 각자의 적당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교화 사업을 시행한다는 생활불교를 내세워서 개간사업과 저축운동을 전개했으며 민족의 자립정신을 키워나갔으며 남녀평등, 허례의식 같은 폐지 등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집행부들은 대개 이제 남녀와 반수가 동등하게 5대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는 이제 원광대 재단이죠. 또 익산에 있는. 자, 그 밑에 이제 뭐 한용의 불교 유신론 한번 읽어보시고, 네, 신사참배와 뭐 신앙의 자유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교운동 관련돼서 이제 미대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미대인 20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종교계 민족운동에 나서다 내용 보면, 자, 종교는 식민지배 이용하는 일제와 해외와 탄압 속에서 또 종교인들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자, 나철 등이 익힌 대표적인 민족 종교단체 대종교는, 자, 당군 신앙을 널리 전파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종단의 중앙기구를 간도 옮기고 중강단을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항일 무장단체를 어, 결성했고, 천도교는 제2독립선언을 기획했어요. 이거 위에 있죠.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언급됐어요. 사조로서. 예. 지난 김인년의 독립만세운동은 그 우리의 정통적인 독립의지를 만방에 천명한 것이고, 국제정세의 순리에 병진하는 자유, 정의, 진리의 함성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무력적 압박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이 자주독립운동은 몹시 가슴 아프게 꺾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3.1운동 3주년을 맞아서 제2독립선언을 계획하고 만세 시위를 추진했으나 일제 탄압으로 실패했죠. 자, 그 다음에 청년, 여성, 소년 운동을 활발히 했고, 또 개벽과 신여성 같은 잡지를 발간하여 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자,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등이 항일 운동에 참여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노력했고, 일부 청년 승려와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해요. 일본의 어떤 불교 통제에 맞서게 했죠. 자, 그 밑에 이제 일제 그 불교 통제에 관련된 사찰령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일제가 대중의 어떤 영향이 큰 한국 불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찰령을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사찰의 재산 처분과 주지 임명을 허가제도 하였다. 그래서 사찰령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그래서 그에 맞서있던 조선불교 유신회나 만당 같은 조직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개신교는 교육과 위조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했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이제 주기철 목사처럼 순교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예. 그렇지만 이제 신사참배에 나선 기독교 종파 지도자도 또 많았어요. 예. 자, 그 과정에서 주기철 목사 같은 고문을 당해 순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 천주교는 보육원과 양로원을 세워서 교화 사회사업을 심었고 의민당을 조직했는데 의민당은 여기 청산리 대첩도 이제 참전했다고 돼 있네요. 자,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는 자, 헌해 폐지, 근검 조작, 합동 단결 등 세상을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못해 이제 밑에 보면 우리 문화재 수호천사 간송 전영필 있죠.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 오답이지만 예전에 한번 언급됐었고요. 이 전형필 하도 유명하죠. 그래서 KBS 뭐 역사 스페셜이나 역사 전원이라든지 하여튼 교양 프로그램에 자주 언급됐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돈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집안 자체가. 근데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다 이제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를 이렇게 이제 뭐냐면 수집한 데 있었죠.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이제 국가에 반납, 독립후에 국가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간송미술관이라 해갖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죠. 어, 거기에 이제 보관을 해놓고 있어. 예. 자,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호가 간송이거든요. 간송 전역피는 뭉칫돈을 사들고 일본에 나가 영국인 변호사 존 게위치가 수십 년 동안 모은 고려총장을 인수하였다. 자, 이들 두고 금사기 땅을 팔아 사기를 사는 바보라거나 나라도 없는 주제에 골동품을 모으는 노인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일제강점기 때 마구잡이로 국외로 반출하는 수많은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이는 문화 독립 운동가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화재를 살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그는 이제 그 아버지 거부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금수저죠. 그래서 하여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집한 문화재는 상당수가 국보급 문화재였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훈민정음 해대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훈민정음 해대본은 훈민정음의 주석서라고 보시면 돼요. 주석서. 교과서가 있으면 지도서가 있잖아요. 이거와 이제 비슷한 건데 그 훈민정음의 어떤 말의 의미나 창제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훈민정음 해대본이 이게 굴려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굴려다니고 있다가 거기 이제 불쏘시개로 쓰려고 했던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김정희, 전선, 신육국, 그다음 김홍도, 장승업 같은 해안의 서예 작품, 그다음 자기 불상, 서적 등을 우리나라 문화의 영국의 귀중한 자료이다. 자, 그의 수집품은 이제 1938년에 서울 성북구에 성립된 최초의 설 박물관인 보화관 현 간송미술관에 전해져 왔다. 예. 그래서 이 정형필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요거는 92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그 지문 4번에 오답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 오답 나온 것도 다 일일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 자체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학과 예술 활동인데, 뭐 이거는 그냥 관심이 있는 분들만 보세요. 예, 요거는 문학사는 국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험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 다음에 음악과 미술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예, 음악과 미술 좋은 거 많고요. 그 다음에 연극과 영화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긴 봐야 되는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아리랑 있죠. 이 아리랑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게 민족의식을 표출한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홍구라는 사람이 이 아리랑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아리랑은 지금 포스터만 남아있고 그 영화 자체 필름은 지금 없어요. 상실됐고 이제 이야기가 어떤 것만 좀 남아있죠. 아리랑만 좀 읽어볼게요. 나홍구가 이제 각색 주연을 감독을 맡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은
한국 영화사에 빛난 기념비적 작품으로 1926년 개봉과 함께 전국 각지의 흥행에 성공하여 조선 영화계의 자랑거리로 찬사를 얻었으며 1927년 일본에도 상영되었다. 이 영화의 주제가인 아리랑의 구슬픈 곡주는 일제의 억압을 심음하는 우리 민족의 슬픔과 정서를 상징적으로 반영하여 당시 사람들의 진한 감동과 함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그 아리랑이 이제 상영하면 항상 그걸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도 같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훈육인 것까지는 좀 넘어가는데 만약 만세 운동까지 펼치면 이제 그때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상당히 민족 정신을 이제 뭐냐면 반영한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책에서 안 나왔지만 근데 상당수가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일제 정책을 옹호하거나 만든 어용 영화들도 많았어요. 일제 그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든지 진병령 뭐 이런 것들 독려한 그런 영화도 꽤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근데 그중에 일부가 이제 필름이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그 자체도 또 뭐냐면 사회적 가치가 있죠.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 같은 것들 좀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아리랑만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관련된 내용은 뭐 15년 개정 교과서도 있는데 뭐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일제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다 봤고요. 자 아까 인제 끊었다가 근현대사 현대사로 넘어갈게요.